야, 역시 또 잘했어. 이번에도 100점이야. 야, 누굴 잘서 이렇게 똑똑한 거야. 역시 넌 재능이 있어. 이런 칭찬들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던지는 이런 칭찬에 우리 아이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 더 나아가서는 이런 칭찬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애들에게 그 칭찬을 하는 부분은 저도 칭찬에 인색한 편이라서 칭찬을 많이 하려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여기 있는 이 책입니다. 마인드셋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뭐 무심코 던진 노래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 칭찬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악이 될 수 있다는 거, 학업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다는 거,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칭찬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칭찬 좋은 거잖아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인데 그런 칭찬도 우리가 가려서 해야 된다는 거,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마인드셋, 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에서는 고정 마인드와 이제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삶에 대한, 특히 실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고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책에 나온 실험을 하나 예를 들도록 할게요. 똑같은 어떤 수학 문제를 풀겠습니다. 똑같이 10문제 중에 8문제를 맞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에 있는 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줬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칭찬을 했고, 또 다른 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그 결과에 대한 칭찬을 해줬습니다. 똑똑하다, 재능 있다, 이런 말을 했죠. 그 전까지는 전혀 다를 게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똑같이 8문제를 만든 아이들이고 다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그룹에는 칭찬을 해주는데 노력에 대한 칭찬, 그리고 다른 그룹에는 결과에 대한 칭찬을 해줬죠.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을 또 보게 되는데 그 다음 시험부터는 확연하게 이 아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전엔 똑같은 아이들이었어요. 차이가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칭찬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들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문제를 내줬을 때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어요. 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받아들였죠. 그리고 쉬운 문제를 주면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를 주세요라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더 즐거워했죠. 문제를 풀는데 더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결과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나왔어.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8문제를 맞췄는데 이제는 8문제를 다 못 맞출 것 같아. 자신의 재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준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선생님께서, 부모님이 나의 재능에 대해서 칭찬해 줬는데 더 이상 내가 가진 재능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 왜? 문제가 더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급기야는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노력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대단한 성악가인데,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다고 칭찬을 받은, 능력을 인정받은 성악가인데 음악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단한 공연을 망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날 먹었던 뭐가 있었어. 내가 변성기가 와서 노래를 못해서 그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하나 던져야 돼, 이제쯤에. 뭘 하나 던질게요. 네, 떨어집니다. 올라간 것은 떨어지기 나름이죠. 우리는 항상 성공만 하는 삶을 우리는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실패하게 돼요. 언젠가는 우리 아들도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바라보는 거냐, 아니면 그 실패 이후로 모든 노력을 접게 되는 거냐, 포기하게 되는 거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변화, 차이점이죠. 그 변화가 단지 여러분들이 하는 아이들한테는 칭찬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아이들에게 결과에 대한 칭찬을 해줬을 때 아이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칭찬을 받았으니까 즐거워하는데 그 다음에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엄마가 기대하는, 선생님이 나한테 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됐을 때,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에게 성적에 대한 칭찬이나 결과에 대한 칭찬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제가 가르치던 한 남자 학생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로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쳤죠. 야단 칠 때, 머리 원래 좋잖아. 원래 너 머리 좋잖아.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니? 이런 식이었어요.
아이를 어떤 틀에다 가둬놓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걸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틀에서 벗어난다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 고정된 틀에서 벗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내지는 나중에는 두려움까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공부 노력 자체를 아예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렇게 하면 위안은 받을 수 있거든요. 너는 잘할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라는 위안은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 노력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부감 때문에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건데 나중에는 정말 미안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저도 몰랐으니까. 그 칭찬에 대한, 칭찬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저도 인지하지 못했으니까 저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거죠. 마인드셋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칭찬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 이 책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그 성장 마인드, 고정 마인드를 아이들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라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을 할 때 너는 원래 그런 아이야. 너는 원래 그런 아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돼 라는 메시지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한 노력에 대한 칭찬,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더 나은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마인드셋 이 책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저한테도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심코 던진 이 칭찬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